저는 프랑스 출신의 브리엘이라고 합니다. 한국은 제가 살면서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희열과 행복을 주었고, 저는 한국 덕분에 제 운명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데요. 일단, 저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을 좋아했고, 특히 K-팝이 전 세계적인 유행을 하기 전부터도 열광적으로 좋아했기에 한국은 항상 제 로망이었습니다. 부모님 또한 제게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라고 조언하셨기에 저는 제가 고등학생이 될 때까지만 해도 한국으로 유학을 떠난 뒤 제가 해보고 싶은 공부를 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저는 K-팝처럼 무대나 공연을 기획하는 일을 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러나 입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고등학교에 들어가자 부모님은 완전히 돌변하셨어요. 요즘 중국의 기세가 심상치 않다며 중국 대학교를 졸업한다면 많은 기회가 생길 거라고 말씀하시며 제게 중국 유학을 강요하셨거든요. 브리엘, 중국은 현재 세계에서 가장 잠재력 있는 국가야. 인프라도 이제 막 완성되어서 모든 게 최첨단의 새 것이란다. 당장은 중국이 싫더라도 나중에는 분명 중국을 선택한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게 될 거야. 당연히 제 한국으로 가겠다는 주장은 부모님께 씨알도 먹히지 않았고 결국 저는 강제로 중국으로 보내졌죠. 중국은 첫 입성부터 가관이었습니다. 중국 공항에 도착한 저는 버스를 타고 중국 대학교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버스 기사가 뜬금없이 도로 한가운데 정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차에서 내려서 당연하다는 듯 갓길에 소변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승객들도 당연하다는 듯 내려서 다들 도로 이곳저곳에 자리를 잡고 소변을 봤죠. 심지어 여자도 구석 한편에서 볼일을 보더라고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행해지는 중국식 화장실 타임은 정말 충격적이었고 이 경험은 제가 중국에서 최악의 시간을 보낼 것을 예견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나마 희망이라면 원래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일수록 경제력에 비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즉, 중국인들의 시민의식은 낮았지만 부모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엄청난 경제대국이라면 각종 인프라나 편의시설은 훌륭할 거라 생각했기에 거기에 만족하자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기숙사는 정말 충격 그 자체였죠. 겉만 그럴듯한 중국학교 기숙사는 완전히 닭장과 다름없었거든요. 그저 최대한 많은 인원을 수용하기 위한 목적인지 인원 대비 샤워실이나 화장실은 턱없이 부족했고 세탁기도 전부 고장난 채 방치되어 있어서 손빨래를 하거나 자전거를 타고 20분은 나가서 세탁을 맡겨야 했습니다. 중국은 경제대국이라더니 그렇지도 않았던 거죠. 저는 부모님을 봐서라도 최대한 버티려고 했지만 도저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이어폰을 안 끼고 노래를 들어서 시끄러워서 도저히 공부가 안 됐거든요. 독서실이나 공원, 수업 중인 강의실 복도, 심지어 한밤중에 기숙사에서도 이들은 이어폰을 안 끼고 큰 소리로 노래를 틀어놨습니다. 그래서 참다 못한 저는 제 앞에서 노래를 틀어놓고 산책로를 걷던 중국인에게 이어폰을 끼고 노래를 들으라고 핀잔을 주었습니다. 그러자 이 중국인의 반응이 가관이었죠. 이어폰을 끼든 말든 그건 내 마음인데 왜 강요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 노래를 틀면 뒷사람도 내가 틀어놓은 노래를 듣고 싶어서 나만 졸졸 따라오던데? 당신은 음악 듣는 귀가 최악이구만. 저는 이 중국인이 제정신인가 싶었습니다. 이렇게 촌스럽고 시끄러운 중국 노래를 대체 누가 좋아한단 말인가요? 하지만 이런 중국인들은 한둘이 아니었기에 사람이 붐비는 곳에 가보면 온갖 중국 노래가 전부 섞여서 엄청나게 고통스러웠죠. 또한 중국인들은 한국 노래도 엄청나게 좋아하는데 K-팝을 좋아하는 저조차도 중국 노래와 섞인 한국 노래는 그저 소음공해로만 들리더군요. 그렇게 저는 중국 생활 3개월 만에 신경쇠약과 불안장애 등의 온갖 정신병이 생겼고 도저히 공부에 집중할 수도 없고 중국인들이 많은 공공장소에는 도저히 나갈 수조차 없을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부모님께 제발 프랑스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빌어도 부모님은 거절하실 뿐이었죠. 브리엘, 내가 너무 귀하게만 자라서 그래. 젊었을 때 하는 고생은 나중에 큰 힘이 되어줄 거야. 그렇게 좀비와 다름없이 지내던 와중 저는 어떤 한국인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중국 대학교로
한 학기 동안만 교환학생을 왔다고 했는데요. 그녀는 힘들어하는 제게 큰 힘이 되어주며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신과까지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그녀는 그 정도로 힘들면 차라리 한국에 한번 가보는 건 어떻겠냐고 물어왔는데요. 사실 그녀는 저를 위해 이렇게까지 노력해줄 필요가 없었음에도 저를 위해 한국 대학교 외국인 입학에 관련한 많은 도움을 줘서 수월하게 한국 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탈출하는 것만 생각했기에 그렇게 뒷일도 생각하지 않은 채 한 학기도 못 채운 채 한국 대학교로 도망가 버렸죠. 그때 도망가지 않았다면 저는 정말 미쳐버렸거나 죽었거나 둘 중 하나였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이 입금해 주신 돈으로 중국이 아닌 한국 학교에 등록금을 내고 다니겠다는 나름의 계획을 세웠는데요. 하지만 막상 온 한국에서 엄청나게 걱정이 되더군요. 한국도 중국과 마찬가지로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였고, 따라서 한국인들의 시민의식이 중국인들과 마찬가지로 경제 수준에 비해 몹시도 떨어져 있으면 어쩌나 싶었거든요. 제가 케이팝이나 한국 드라마에서 봤던 한국의 고급스러운 이미지가 다소 과장되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찔해졌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착한 한국에서 저는 한국은 중국과 차원이 다른 나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기술력은 최고 수준인데 한국인들은 그러한 최첨단 기술력에 전부 적응하고 200% 활용하고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한국 대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전부 처리할 수 있었는데 도서관 자리 예약, 출석, 심지어 자료 제출이나 교수님과의 상담 예약까지 전부 휴대폰 하나로 처리하고 있었죠. 한국인들은 그야말로 손 하나 까딱 안 하고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 있는 제 친구들은 아직까지도 시험 기간 도서관 자리 예약을 위해 줄을 서서 기다릴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은 매번 목청껏 이름을 부르며 출석을 확인합니다. 하지만 한국은 상황이 완전히 달랐고 이들의 엄청난 기술과 응용 능력은 마치 수기 예약? 그런 건 20년 전에나 했던 거잖아. 지금은 21세기라고. 라고 말하며 저희를 꾸짖는 것처럼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또한 기숙사도 환상적이었죠. 한국은 중국처럼 기숙사를 그저 사람을 어떻게든 우겨넣는 공간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 사람답게 살아갈 주거 공간으로 여기는 듯 했거든요. 실제로 한국에서는 기숙사 인원 대비 화장실이나 샤워실이 넘쳐나도록 많았고 심지어 공용 세탁기도 전부 무료로 개방해두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숙사에서는 항상 향기만이 가득해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렇게 편의시설 수준이 중국과는 차원이 달랐기에 안 그래도 안 씻는 중국인들은 더더욱 씻지 않게 되고 세계에서 가장 깨끗하기로 유명한 한국인들은 이런 좋은 인프라 덕에 더욱 청결하게 지내기 때문인 거였죠. 하지만 제가 그 무엇보다 충격을 받았던 부분은 따로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기숙사 보안이었습니다. 한국대학교는 외부인을 차단하기 위한 최첨단 도어락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에 더해 경비원과 기숙사를 관리하는 학생 근로자까지 있었거든요. 이런 삼중보안 덕에 외부인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었고 택배도 안전하게 지킬 수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택배를 주문한 것을 까먹고 일주일 동안 기숙사 1층 복도에 방치해뒀는데 아무도 안 가져갔다는 사실을 제 프랑스 친구들에게 말하면 다들 저를 허언증 환자라고 생각한다니까요. 프랑스에서 주인 없는 택배는 일주일은커녕 10분조차 못 버티고 누군가 훔쳐가니까 말이에요. 어쨌든 중국 기숙사에서는 고장난 도어락과 CCTV 때문에 외부인이 얼마든지 침입할 수 있고 그로 인한 소음과 도난 사건이 너무나도 많이 발생해서 늘 불안감에 가득한 채로 살았지만 한국에서는 정말 집 같다는 느낌을 받으며 안락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중국에서 앓게 된 정신병은 한국에서 따뜻하고 친절한 한국인들과 함께 지내며 많이 치유됐죠. 한국인들은 공부도 정말 효율적이고 과학적으로 했는데요. 이들은 자신들끼리 모은 자료를 앱으로 정리도 했고 교수님의 말씀을 녹음해둔 자료를 공유해서 완벽한 공부 자료를 만들더라고요. 이건 서로를 아끼는 마음과 협동이 없으면 절대로 불가능한 공부 방법이었기에 프랑스나 중국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문화이자 공부법이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중국에 있었을 때 자신의 필기를 훔쳐봤다는 이유로 칼부림까지 일어났던 것을 고려한다면 더더욱 그렇죠. 어쨌든 저는 한국에서 우수한 한국인들과 경쟁이 아닌 친구로서 함께 공부했고 그 덕에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가끔 프랑스로 돌아가서 프랑스 최고의 대학인 소르본 대학교에서 공부하는 친구들과 전공 토론을 나눠도 모두가 한국에서 공부한 저의 반도 못 따라올 정도니 한국의 교육 수준과 한국 학생들의 학구열은 최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네요. 물론 제 한국 생활이 순조롭기만 했던 건 아닙니다. 한 번은 정말 숨이 멎을 뻔한 충격적인 일을 겪기도 했거든요. 바로 수업을 가려고 기숙사에서 나서는 순간 저를 째려보고 계신 부모님을 마주했는데요. 부모님께서는 중국 적응을 힘들어하던 제게 프랑스 음식 등의 여러 택배를 보내셨는데 모두 반송되는 걸 보고 이상함을 느끼셨다고 했는데요. 결국 제 친구들을 추궁한 끝에 제가 한국 학교로 도망쳤다는 걸 알아냈다고 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께서 그렇게나 화난 모습은 난생 처음 봤고 엄청나게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혼날 땐 혼나더라도 제가 한국에서 잘하고 있다는 사실만큼은 알려드리고 싶더군요. 그래서 학교 기숙사부터 해서 학교 강의실, 그리고 학교 근처 상권까지 전부 보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부모님은 경악을 금치 못하시더군요. 브리엘, 여기가 진짜 학교 기숙사가 맞니? 호텔도 이 정도면 5성급은 될 것 같은데. 브리엘, 한국 학생들은 왜 이렇게 다들 점잖고 매너가 좋은 거니? 내가 학교 다녔을 때만 해도 프랑스 놈들은 학교에서 엄청나게 술을 마셔대서 취한 채로 교수와 주먹 다짐을 하는 녀석들도 있었는데 이게 하게 됐고 순조롭게 일이 풀리고 있습니다. 반면에 프랑스 부모님들 사이에서 인기였던 자녀를 중국으로 유학 보내는 열풍은 대실패를 거두고 말았다고 하더군요. 일단 중국의 거품 경제가 무너지면서 현지인들조차 취직을 못하니 외국인들은 더더욱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워졌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의 삶에 익숙해진 몇몇 유학생들은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통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요. 중국에서는 실내흡연이나 새치기 등이 당연한 것이고 여기에 적응해버린 이들은 조국으로 돌아와서도 똑같이 행동하곤 했거든요. 제가 중국에서 계속 생활했다면 어떻게 변했을지 그때만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아까 말했듯이 급격한 경제성장을 이룬 국가일수록 경제력에 비해 사람들의 시민의식이 따라오지 못하는 경향이 있지만 한국만은 완전히 예외였고 저는 제게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준 한국에 너무나도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외국인의 글은 여기까지입니다. 한국과 중국에서 공부했던 프랑스 여성의 사연이었습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